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결식 자료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번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데이터에는요, 평균에 대한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남자와 여자에 대한 각각 결식한 횟수에 대한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차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평균이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저희가 막대형 차트로 한번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막대형 차트 위에다가 남자에 대한 데이터를 꺾은 선형 차트로 보이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한 데이터를 바로 꺾은 선형 차트로 보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막대형과 꺾은 선형이 혼합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차트를 그릴 범위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요,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라고 입력된 A3이라고 하는 셀부터 시작해서요. 저희는 I6까지, 그러니까 70대 이상에 해당하는 여자분의 데이터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으시고 여러분이 먼저 혼합형 차트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막대형 차트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형 작업을 한번 이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잡으셨다면 이 상태에서 삽입이라고 하는 탭을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삽입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시게 되면 이 차트라고 하는 그룹에 가시게 되면 이곳에 바로 세로 막대형 차트가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 차트 중에서 2차원 세로 막대형 중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바로 평균에 대한 데이터, 남자에 대한 데이터, 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차트로 그려집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위치를 좀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크기를 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셨다면 이 차트의 평균을 그대로 놔두고요. 그쵸? 평균은 그대로 놔두고 바로 남자에 대한 값과 여자에 대한 값을 바로 어떻게 해야 돼요? 꺾은 선형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남자에 대한 데이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겠죠. 보니까 남자에 대한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으로 된 계열 막대를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는 차트가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 화면에 보시면 차트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차트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셀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위쪽에는 차트 도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남자라는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요. 그쵸? 그리고 차트 도구에 보시면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에 종류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라고 하는 곳에서 차트 종류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하는 대하상자가 나타나고요. 이곳에서 보시게 되면 아래쪽, 그러니까 대하상자 아래쪽에 보시면 남자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남자라고 되어 있는 데이터, 묶은 세로막대형이라고 하는 목록 버튼을 눌러서 저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남자에 대한 데이터가 바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곳에서 저는 보조축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이렇게 보조축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 여자 데이터도 저희가 바로 또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곳에서 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바로 여자에 해당하는 계열 이름 보이시죠? 여기에 똑같은 방법으로 목록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보조축까지 체크를 해서 바로 보조축을 보면서 꺾은 선형의 값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주셨다면 보시는 것처럼 평균이라고 하는 값은 파란색 막대로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한 데이터, 여자에 대한 데이터가 꺾은 선형으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트를 만드시는 것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바꾸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는 이 값이 있어요. 0부터 시작해서 3.5까지 되어 있는데 이 값을 제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좀 바꾸어 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3.5 단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단위에 해당하는 건이라고 하는 글자까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트에서 쉬운 점은 바로 바꾸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고 싶으신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위쪽 볼까요? 차트 도구라고 하는 탭에 디자인이라고 하는 탭과 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서식을 눌러볼 거고요. 이곳에 보시면 현재 선택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저는 선택 영역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축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이곳에서 저는 바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정할 거고요. 그리고 주 단위까지 정하겠습니다. 주 단위라고 한다면 바로 이 눈금값이 표시되는 것이 바로 주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값에 해당하는 것을 4로 변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 단위는 0.5가 아닌 1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최소값과 그 다음에 최대값, 주 단위, 그래서 최소값은 0인 것, 최대값은 4인 것, 주 단위는 1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바로 뒤에다가, 그러니까 건이라고 하는 글자, 단위에 건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눈금, 레이블, 표시 형식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표시 형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표시 형식 아래쪽에 보시면 범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곳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형식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G표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서식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G표준이라고 하면 원래 보이던 대로 그대로 보여라. 그러니까 눈금에 표시된 0, 1, 2, 3, 4가 그대로 보이고요. 저는 이 뒤에다가 뭐라고 입력을 할 거냐면요. 바로 이렇게 건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0이라고 붙었다면 0 뒤에 건, 4라고 붙었다면 4 뒤에 건이라고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추가라고 눌러준다면 보시는 것처럼 건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 보시게 되면 바로 이곳에 4건이다, 2건이다 이렇게 건이 보여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보조축도 한번 바꿔볼까요? 그래서 보조축을 선택을 하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제가 또 여기에 주 단위와 최대값 이런 부분들을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축서식 가볼까요? 그곳에서 저는 바로 누구를 선택할 거냐면 축 옵션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보시게 되면 바로 축 옵션이라고 하는 것 다시 누르시게 되면 최대값 4.5가 아니라 몇으로 바꿀까요? 네, 저는 최대값을 4라고 바꾸도록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곳에서 주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 바로 주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은 바로 몇으로 바꿀 거냐면 1이라고 바꾸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바꾸셨다면 바로 이것 또한 주 단위, 보조 단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바꾸셨다면 지금 보니까 주 단위하고 보조 단위가 눈금이 같으니까 바로 이 보조 단위는 보조축, 그러니까 보조축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 한번 볼까요? 제가 차트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옆에 플러스 기호, 차트 요소에 대한 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단추에 보시게 되면 축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가서 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렇게 눌러보시게 되면 축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다, 있어졌다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저는요, 축에 대한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이곳에 기본 가로축이다,
기본 세로축이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보조 세로축을 없애기로 했으니까 보조 세로축을 이와 같이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요. 차트의 부분이 바뀌었는데 제가 여기를 축을 클릭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도 또 40대 50대가 나왔어요. 바로 누가 되죠? 보조 가로축이라고 하는 부분도 그냥 체크가 되어진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없애기 위해서 바로 체크를 취소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차트에 대한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X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기 좋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바로 평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약간 막대가 또렷하게 나오죠. 근데 얘를요, 간격을 넓혀서 약간의 베이스, 그러니까 약간의 그림처럼 깔아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평균에 대한 부분을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평균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얘네들, 그러니까 평균에 대한 계열을 제가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열 옵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시죠? 거기에 보시면 혹시 간격 너비 보이시나요? 바로 이 계열들, 그러니까 막대와 막대 사이들을 저희가 붙이기 위해서 바로 0%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막대와 막대가 붙어 있고요. 그런데 이 막대가 붙은 것까지는 좋은데 뒤에 있는 눈금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금선도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배경처럼 깔아주기 위해서 이 막대를 색을 지정하는 겁니다. 다시 선택할게요. 지금 현재 평균에 대한 값을 다시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평균에 대한 계열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채우기 및 선이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이곳에서 채우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단색 채우기 보이세요? 단색 채우기 선택할게요. 이곳에서 저는요, 색을 노란색으로 한번 표기를 하겠습니다. 노란색으로 바뀌었나요? 이곳에 투명도라고 하는 것이 보이십니다. 투명도가 0%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투명을 얘기합니다. 제가요, 투명도를 조절을 해서 투명도에 대한 퍼센티지를 제가 70%까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보이시나요? 눈금선이 비치는 것. 그쵸? 그래서 눈금선이 비치기 때문에 지금 이 평균이라고 하는 이 계열이 약간 그림처럼 보인다는 것. 그쵸?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요.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바로 이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평균이라고 하는 데이터 계열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차트가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차트 요소가 보이시죠? 그쵸? 이 차트 요소 중에서 보시면 바로 데이터 레이블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데이터 레이블에서 누르겠습니다.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시게 되면 이곳에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를 할 건데 축에 가깝게 표시하게 되면 바로 X축, 그러니까 항목축에 가깝게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보기 좋게 꾸며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나다 보니 바로 남자에 대한 데이터와 여자에 대한 데이터를 꾸며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에 대한 데이터는 보니까 빨간색 계열이죠. 그래서 남자 데이터 계열인 빨간색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가보니까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게 되죠. 바로 남자에 대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 저는요,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할 건데 실선 부분을 선택을 해서 제가 선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파란색을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파란색이 선택되어져 있는데 좀 더 또렷한 파랑으로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이 너무 딱딱하니까 완만한 선으로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완만한 선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표식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표식이 되어 있는 이 포인트가 되는 표식을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저는 이곳에 지금 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보시면 표식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표식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곳에 채우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단색 체육을 해서 저는 표식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표식이 되어진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자 데이터, 그러니까 여자 계열도 선택을 하실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여자 계열의 차트를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이곳에서는 제가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선이라고 하는 걸 다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실선 체크하시면 되시겠죠? 그리고 색이라고 하는 곳에 빨간색을 표시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 선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완만한 선까지 체크를 해주신다면 남자 계열의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완만한 꺾은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다면 이것 또한 바로 표식을 또 바꿔보도록 할까요? 표식을 누르셔서 이번 표식은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표식을 선택하셨다면 단색 채우기에서 빨강이 아닌 파랑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랑색의 표식으로 바꾸어졌겠죠?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셨다면 지금 눈에 거슬리는 게 바로 차트의 제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차트의 제목을 제가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제목에 해당하는 곳에 가셔서 클릭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곳에 제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가 지우고요. 이곳에다가 저는 성별, 그리고 연령별, 월간, 결식, 횟수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월간, 결식, 횟수라고 입력을 하시고 다 입력하셨다면 ESC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틀이 선택이 돼요. 이 상태에서 글씨를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또는 글씨를 좀 더 굵게 하고 싶다 생각하신다면 틀이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글꼴 그룹에 굵게라고 하는 아이콘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또 바꾸고 싶다면 16으로 바꿔주신다면 이와 같이 글자 크기가 굵게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차트가 모두 그려졌죠?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트에 해당하는 도구는 제가 닫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차트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여러분이 먼저 막대형으로 차트를 그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계열을 선택하셔서 차트 변경을 하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